자, 기본으로 우리가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 있는데, 이 메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형식이 ST 언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ST 언어. 그래서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태스크, 하나의 스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더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POU에다가 POU라고 하는 이제 이 POU는 뭐냐면 프로그램 오르가니제이션 유닛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를 의미를 하는데, 크게는 뭐 프로그램이 있고 펑션이 있고 펑션 블럭이 있고 이런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POU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자, POU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add, 그리고 POU. 자, POU가 이렇게 이제 add POU에서 창이 하나 열렸는데, 여기서 요 네임을 그냥 우리 레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레더 프로그램이다 라는 뜻으로 그냥 레더라고 하죠. 레더. 자, 그 다음에 타입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고 펑션 블럭이 있고 펑션이 있어요. 요게 이제 POU의 구성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언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PLC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더가 있고 뭐 SFC가 있고 ST, CFC, 뭐 펑션 블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레더, LD, 레더 로직 다이어그램 이렇게 하시고 오픈. 자,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더 프로그램으로 창을 하나 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도구 상자가 이 레더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 툴들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툴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 바탕 화면에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프로그램 편집 창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1번 있는 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딱 클릭을 해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툴의 목록들이 이렇게 이제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익숙한 용어들이 나오죠. 뭐 코일, 그 다음에 컨택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접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A 접점과 B 접점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코일이라고 하는 걸 쓰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편집을 한번 해봅시다. 자,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 코일 하나 한번 넣어볼게요. 자, A 접점 첫 번째 이쪽에 도구 상자에 있는 거를 쓰는 방법은, 자, 여기서 컨택트라고 하는 거 있죠. 컨택트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갖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이죠. 드래그 앤 드롭. 컨택트라고 하는 놈을 잡아다가 끄는 겁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붙이려고 하는 요 지점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인서트 엘리멘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인서트 엘리멘트 히어. 여기다가 붙여라. 자, 마우스 오른쪽을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인서트 니게이티드 컨택트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얘는 비접점입니다. 비접점. 니게이티드 컨택트가 비접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코일 추가하겠습니다. 인서트 코일. pb1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변수 이름으로 pb1 콜론 찍고 불.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변수를 미리 입력을 해놨다면 여기서는 이 물음표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변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b1이라고 하는 이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죠, 그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 놓지 않았다면,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여기서 내가 변수를 그냥 바로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바로 pb2 해볼게요. pb2 하고 엔터를 딱 치면, pb2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변수를 만들어주는 창이 열리는 거예요. 자, pb2라고 하고 타입은 불이라고 하자. 여기서 그냥 OK를 클릭을 하게 되면 pb2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이 세 번째 코일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run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run. 자, run도 그냥 불 신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run이라고 하는 요 코일의 이름을 따서 접점을 여기 밑에다가 하나 붙여 볼게요. 자기유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브랜치를 하나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치 스타트 엔드라고 하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놓게 되면, 자, 지금 여기가 스타트, 빨간색이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내가 브랜치를 이렇게 딸 수도 있고 이렇게 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브랜치를 따려고 하는 쪽에 요 하늘색 요 박스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접점이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run과 똑같은 이름을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run,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자기유지 회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런 그 로직을 작성하는 요 하나의 단위를 우리 이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인서트 네트워크 빌로우, 아래쪽에다가 네트워크 하나를 추가하자. 자, 그러면 이제 2번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2번 네트워크에서 이번에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이용해서 한번 편집해 볼게요. 인서트 컨택, 그리고 인서트 코일. 런 신호가 살았을 때 여기다가 램프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런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았을 때 이쪽에는 램프 1이라고 할까요? 램프 1 엔터. 자, 램프 1이 지금 변수에 없으니까 추가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자기유지 회로 하나를 만들어 봤고,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해서 이렇게 푸시 버튼 1을 누르고 또 푸시 버튼 2를 눌러서 램프를 켜고 끄는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화면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추가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비주 폴더, 이쪽에 비주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Add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액티브 클릭해 주시고 오픈. 자, 비어있는 화면 하나 생성이 됐죠. 비주얼라이제이션 화면.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램프 하나하고 이렇게 램프 하나하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개, 푸시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거 2개를 이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요 램프 속성에서 요 램프는 어떤 거죠? 여기 보시면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베리어블. 요 램프의 베리어블이 뭐냐? 램프의 변수가 뭐냐? 자, 여기서 버튼 클릭해서 PLC의 POU 레더 프로그램 안에 있는 램프다. 요놈이다, 요놈. 레더 프로그램 안에 있는 램프 1이다. 자, 그 다음 푸시 버튼. 마찬가지로 베리어블 항목에서
PB1. PB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PB1의 속성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게 요겁니다. 엘리멘트 비헤이버라고 하는 게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 속성을 만들 거냐. 지금 기본 속성은 토글 속성이에요. 토글. 그래서 얘를 토글이 아니라 태퍼 방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태퍼. 결국 내가 딱 무언가를 누를 때만 동작할 수 있는 방식이죠. 얘를 누를 때만 ON이 되는 거죠. 태퍼.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도 마찬가지로 바꿔줄게요. 먼저 베리어블에서 PB2 그리고 동작은 태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화면에 보기 위해서 저장을 좀 해주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쭉 끌어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감추기 하고 네,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우리가 레더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태스크는 메인 프로그램만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태스크는 메인 프로그램만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메인 프로그램에는 아무것도 여기 프로그램에 내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 레더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줘야 돼요. 자, 그걸 하려면 레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줄 써주는 겁니다. 이 레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에서 계속 실행을 하겠다 그 말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Activate Configuration 오케이. 런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이제 자, 런 모드가 됐으면 로그인 버튼 활성화되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다운로드 하겠다. 예스. 그 다음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스캔이 시작되는 거죠. 스타트. 자, 됐습니다. 그러면 PB1을 눌렀을 때 램프가 켜지고 그 다음 PB2를 눌렀을 때 램프가 꺼지는 자기유지 회로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타이머를 추가를 하려면 우리가 우선 요 레더 화면에서 도구 상자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TON, TOF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타이머 하면 온 딜레이 타이머하고 오프 딜레이 타이머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TON이 온 딜레이 타이머, TOF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고 하는데 자, TON을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여기 이제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이 런 신호가 살아서 램프가 켜졌을 때 1초, 2초, 3초, 4초 후에 자동으로 런 신호가 끊어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인서트 브랜치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하나가 딱 따지죠. 그죠? 인서트 브랜치. 그리고 TON을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름이 TON 언더바 제로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냥 내가 안 바꾸고 쓰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엔터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되냐면 TON 제로라고 하는 거를 TON 제로라고 하는 하나의 인스턴스 이름이라고 해요. 인스턴스 이름. 그 인스턴스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겠다. 타입은 TO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OK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TON 제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자, 타이머는 자,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 이 타이머는요. 이렇게 이제 네모 박스 안에 TON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in PT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오른쪽에 Q와 ET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타이머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신호예요. 타이머 시작 신호. 자, 그래서 이제 run이라고 하는 신호가 살았을 때 타이머가 같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T라고 하는 항목은 뭐냐면
프리셋 타임이라고 해서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에요. 설정 시간. 자, 우리가 만약에 4초 동안 램프를 켜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타임 값을 넣어주는데 형식은 T 샵 4S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T 샵 4S. 자, T 샵 하고 표현해 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타임 값을 넣는 것이다 라는 거죠. 타임 값. 네, T 샵 4S. 만약에 내가 미리세크 단위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MS를 넣어주시면 돼요. MS. 미리세크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분 단위를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M이죠. 미닛을 의미하는 M. 그 다음에 시간 단위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H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1시간 후에 꺼지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T-1H가 되겠죠. 그럼 1시간 뒤에 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Q라는 항목이 있어요. Q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정한 시간이 다 되면 나오는 출력 신호가 바로 이 Q 신호가 되는 거예요. Q 신호. 그 다음 ET는 elapsed time이라고 해가지고 경과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타이머 시작되면 타이머가 이제 1, 2, 3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그 경과되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여기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값을 만약에 받아서 사용하고 싶으면 변수를 여기다 만들어주면 되고 나는 얘는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하면 자, 요 물음표를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지우고 엔터 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얘를 이 타이머의 출력 Q를 어디에 갖다 써야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일정 시간 후에 램프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램프 꺼진다는 거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요 자기유지 요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비접점 하나 추가해 볼게요. 비접점 insert negated contact 추가하시고 요 물음표 있는 데다가 변수명에다가 ton 언더바 제로 자 ton 언더바 제로 하고 점을 찍으면 이렇게 et, in, pt, q 이런 식으로 이 타이머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속성은 출력 Q에 해당하는 거죠. Q. ton 0.q가 되는 거죠. ton 0.q. 그래서 타이머가 ON 되면 결국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런 신호가 죽으면 램프도 같이 죽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어떤 항목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로그인을 다시 하면 지금 현재 다운로드 돼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수정한 것이 다르다.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로그인 위드 온라인 체인지. 온라인 상으로 바로 변경을 하겠다. 자, 오케이 하면 변경되면서 로그인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 스타트가 돼 있으니까 PB1 누르면 켜져 있고, 자, 타이머가 지금 돌고 있죠? 3, 4 돼서 출력으로 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램프가 아니라 만약에 모터다 라고 한다면 내가 모터를 일정한 시간 동안 돌리고 그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끄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푸시 버튼을 누를 때 그냥 한번 눌렀다고 해서 램프가 켜지는 게 아니고 푸시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1초, 2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지만 램프가 켜진다. 2초 동안 내가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에만 램프가 켜진다.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미쓰비시 같으면 우리가 뭐 PB1에다가 별도의 타이머를 하나 걸어서 그 타이머의 접점으로 다시 PB1 자리를 뭐 대체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타이머의 특징을 보면 i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Q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타이머를 우리가 라인 중간에다가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자, 여기 PB1 버튼을 눌렀을 때 2초
2초를 지연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 다음에다가, 자, 요 도구상자 다시 TON 하나 넣읍시다. 요 TON을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요 놈의 이름은 TON1이에요. 그대로 엔터를 하겠습니다. 엔터,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PT는 타이머 형식 T, 샵, ES. 그 다음에 ET는 사용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PB1을 눌렀을 때 타이머가 시작이 되고 그 시간이 2초가 지속적으로 경과되면 Q를 통해서 출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뒤로. 그죠? 그래서 런 신호가 살고 자기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의 중간에다가 삽입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동작을 한번 볼까요? 라인 체인지하고 자, 눌러볼게요. 그냥 한번 누르면 동작 안 하죠. 왜냐하면 2초가 경과가 안 되니까. 2초 경과 안 되니까 누르면 동작 안 하죠. 그래서 1초, 2초 누르면 램프가 살죠. 그러다가 4초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장비를 기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실수로 기동 버튼을 잘못 눌렀는데 장비가 갑자기 막 움직이고 시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뭔가 장비나 시스템을 기동을 할 때 버튼을 2초나 3초 정도 이렇게 딜레이를 주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 부저가 울린다거나 또는 타워 램프가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곧 장비가 기동될 거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변에 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푸시 버튼을 1초, 2초, 3초 누르면 장비가 윙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스타트 버튼에다가 이렇게 타이머를 추가를 해서 딜레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타이머 이해되죠? 그죠? 타이머 됐고, 그 다음 타이머 했으니까 우리 카운터 한번 해봅시다. 카운터. 자, 로그아웃 하시고, 자, 카운터의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 카운터는 도구상자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CTD, CTU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CTD라고 하는 것은 다운 카운터라고 해요. 다운 카운터. 그러니까 다운 카운터라는 거는 10, 9, 8, 7, 6, 5, 4, 3, 2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걸 이제 다운 카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CTU는 업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숫자로 딱 가는 거예요. 자, 업 카운터 한번 써볼까요? 업 카운터. 자, 업 카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름이 CTU 언더바 제로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냥 엔터를 치시면 타입은 CTU다. 오케이. 자, 이 밑에다가 네트워크 추가를 할 때는 여기서 인서트 네트워크 빌로우 아래쪽에다 네트워크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밑에 이제 네트워크가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카운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 파라미터, 왼쪽에 입력 파라미터에 CU라고 있어요. CU는 이제 한번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이 카운터를 업 시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자, CU를 우리 동작을 이런 동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푸시 버튼 2번, 푸시 버튼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램프가 꺼지도록 합시다. 자, 푸시 버튼 2, PB2. 자, 그 다음에 카운터는 리셋 신호가 필요해요. 리셋 신호. 그죠? 그래서 카운터에 리셋 신호로 PB1을 넣어주겠습니다. 예, 스타트 하면은 얘는 카운터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램프를 정지할 때 타이머가 가기 전에 타이머를 안 쓰고 내가 푸시 버튼을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수동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컨베이어에서 물건이 떨어지는데,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생산하면 자동으로 컨베이어를 멈추겠다 할 때 그 센서가 되는 거죠. 그죠? 카운터의 업 신호로. 지금은 우리가 그냥 푸시 버튼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입력 파라미터 PV라고 하는 게 있어요. PV라고 하는 게 카운터 값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설정하려고 하는 카운터 값. 자, 여기다가 3번 눌렀을 때니까 3이라고 하죠. 3. 그 다음 CV. CV라고 하는 거는 이제 current value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몇 번 동작이 됐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번 동작됐나. 지금 우리는 CV 값을 따로 받아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Q라고 하는 신호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설정한 횟수 3이라고 하는 횟수가 되면 Q를 통해서 출력이 나와요. Q. 그럼 이 Q를 이용해서 뭘 할 거냐? 제일 앞에 우리 이제 자기유지 살아있던 이 부분을 끊어버릴 거죠. 요 PB2 대신에 여기다가 CTU 언더바 0점 다시 0.Q죠. 여러분들이 여기 타이핑을 안 할 거면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CTU 0 안에 있는 항목 중에 Q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도 되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타이머는 지금 쓰지 맙시다. 타이머, 왜냐하면 이제 4초니까, 아니면 시간을 아주 늘리거나 시간을 뭐 한 20초로 늘려놓거나 타이머를 안 쓰거나, 지금은 그냥 삭제를 할게요.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은 카운터에 의해서 정지를 하겠다. 자,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처음 누를 때는 2초, 1초, 2초 누르면 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PB2를 한 번 누르면 CV에 한 번, 또 한 번 누르면 두 번, 또 한 번 누르면, 자, CV 값과 PV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출력이 true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카운터의 접점에 의해서, 카운터 출력 접점에 의해서 이제 램프가, 런 신호가 끊어지면서 램프가 꺼졌어요. 자, 또 PB2를 눌렀을 때 카운터의 값은 올라가죠. 뭐 이렇게 5, 6, 7, 8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하지만 카운터는 한번 true가 됐을 때 반드시 리셋을 시켜줘야지만 다시 말 그대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0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자, 리셋 하려면 PB1을 다시 눌러주면 리셋이 되겠죠. 자, 살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다운 카운터는 반대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 카운터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3을 설정했다면 3에서부터 3, 2, 1, 0 이렇게 이제 거꾸로 떨어지는 카운터죠. 동작하는 거는 똑같습니다.